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 여성과, 교육 청소년과, 도서관과, 의예사무과, 일자리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호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설찬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36억 8,043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95억 8,439만 7,2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5,501만 949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102만 9,801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82.7%이며 집행잔액은 6.5%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먼저 전용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급여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동사업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이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철거 및 이전 공사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중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체 및 2월 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쪽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 잔액은 총 65개 세부 사업에 15억 4,102만 9,801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5억 4,098만 9,701원, 지출 잔액은 4만 1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무상 지원한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7,389만 5,5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년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설명서 이제 결산서에 정책 목표랑 성과 지표 있습니다. 이거를 부서별로도 거의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달성률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원 수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가구 수 이 성과 지표를 갖고 달성률을 뽑은 게 271%, 183%, 135%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 21년도하고 목표치가 같은 건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성과 보고서 자체 페이지 수가 없어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어쨌든 21년도랑 목표 설정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살펴보시고 이 목표 설정치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성률 271%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성과 지표 달성을 얼마나 했나를 판단하기에는 좀 과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이 그 보훈단체 지원의 집행 잔액이 많은데 그중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이 1억 7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훈 대상자 전출 사망 수당 지급 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예,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출입 이런 변동이 좀 있고요. 그 당초에 이제 산정 그 기초를 잡을 때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서 뭐 전년도 대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아, 전년도 대비로 예. 해서 예산을 일단은 세우시는 건데 전출입이 많은 건가요? 사망이 많은 건가요? 사망이 좀 많으시죠. 아.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아, 예. 그 수급 대상자 변동이라는 건 어떤 뭐 자격 변동이 있는 건가요? 대상자 변동이요? 네, 여기 수당 지급 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 뭐 자격 변동 같은 건 계속 없는. 자격 변동은 없어요. 근데 없어요. 이제 사망이나 전출입. 그럼 예.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예. 분이나 사망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63분이 사망하셨어요. 이분들이 예. 한 분당 연간 받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대상자마다 어떤 분은 뭐 아. 보험명예 수당하고 네. 참전을 받는 대상도 있고 네네. 또 그 거기 외에 저 미망인 그런 경우는 그 미망인 수당 뭐 그런 정도라 다 이렇게 단체마다 자격마다 좀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예. 어르신들이 나이들이 많으셔서 예. 이거 혹시 그 예산 편성의 기준은 그냥 전년도 대비로 동일하게 세우는 거 말고는 다른 예. 기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달 저기 보훈처에서 이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예. 그럼 매년 이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저기 예. 어르신들
사망을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짜기는 참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예측이 불가한 전출입도 그렇고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요, 지금 전용할 수 있는 전용할 수 없는 편성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는 전용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전용이 재해구호의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과장 윤미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산팀에 내용을 이 사유나 이런 거를 이제 보내서 가능한지 이런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게 해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목 자체가 예. 전용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까지도 변동을 할 만큼 이게 긴급한 거였던가요? 예, 이게 우리 20년도인가? 20년도 8월에 왜 저쪽 동부권에 수해가 많이 나서 이 이재민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이제 집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저기 사용 기간이 다 끝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 어떤 내용이 재해구호니까 그 긴급성이나 뭐 필요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때 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지방재정법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긴급성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8월에 수해가 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건 2022년도에 결산을 한 내역이고요. 이거는 어쨌든 회계과하고 얘기를 나누셨다면 회계과에서도 이거는 다시 한번 주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 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했으니까 뭐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보실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솔직히 금액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위법을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간이 총 9동이었는데 7동은 21년에 그분들이 이제 그 퇴거를 하셨고요. 그 두 가구가 좀 연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퇴거 시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뭐 예측되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다 그냥 둘 수도 없고 이거를 저희가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또 뭐 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부서에 관리 전환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치우느라고. 그리고 그럼 예, 이게 전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까진 파악이 안 되시나요? 22년 10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수해에 났던 동수가 그 전부터 있었던 거는 예견이 됐던 사항인 거고 9동이 됐지만 나머지 2동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본 예산에 미리 21년도에 세우셨거나 아니면 추경에 미리 세우셔서 상황을 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고 또 더더군다나 시설비라는 통계목에서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은 22년도께 지나갔긴 했지만 앞으로 23년도, 24년도에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매번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같은 건으로 해서 계속 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거를
결산한 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세세한 것들도 저희가 챙겨가야 하는 또 책임감이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자꾸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 하신다고요? 예. 그 우리 그 성과 자료 아까 우리 장윤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이게 그 부서에서도 그러면 잘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성과 예산 수립하기 전에 네,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제 그 부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작성하고 결산할 적에는 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 보고에 대한 그 인지나 인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과 목표 자체도 어떤 부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성과를 뭐 200%, 2000% 달성했다 그러고 어떤 부서는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0% 있는 부서도 있고 이러니까 향후에는 성과 보고서 작성할 적에 집행부에서 좀 유념해서 작성을 이거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회계연도 성과 보고 할 때 이거 관련된 지침이나 별도 이게 있나요? 그러면 성과 보고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나 뭐 성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예측은 이제 부서마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할 적에 그리고 그 예산의 당적이 있으니까 그 목표가 거기에 맞춰서 얼마큼 달성을 할 것인가 성과 목표도 달성하고 근데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좀 과다하게 성과를 잡아갖고 실적을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실적을 못 내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게 세심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 그냥 너무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내는 성과 보고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좀 부서에 주고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세요. 예. 국제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성과 잡은 이 사업이 3개인데요. 그 성과 예정치 할 때 시점이랑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이 성과를 달성한 시기는 그 코로나19가 이제 심한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위기 사유가 이제 많아지고 또 이제 그 금융재산이나 재산 기준이 그 성과 예측치를 잡을 때는 뭐 만약에 재산이 금융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래다가 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금액이 커져서 대상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또 이 밑에 복지 사각지대도 그 어떤 항목이 이제 34개에서 39개로 5개가 증가되면서 뭐 예를 들면 폐업이나 퇴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잡은 그 성과치보다 이게 이제 많아지는 약간 이제 조금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관련된 그 성과 보고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세심하게 좀 챙겨볼 수 있도록 좀 바꿔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의회 사무과에서도 좀 그 확인을 좀 하고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들님 계십니까? 예.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